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계엄을 둘러싼 정말 흥미로운 법적 논쟁을 파헤쳐볼 건데요. 같은 사건을 두고 두 판사가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죠? 첫 번째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죄는 맞는데 독재 목적은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계획적이었어. 라고요. 아니, 같은 증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12월 3일 계엄을 둘러싼 두 재판부의 의도, 해석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거예요. 같은 증거,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판단이 갈렸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법리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정치 해석의 차이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먼저 두 재판부가 동의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의외로 겹치는 지점이 꽤 많습니다. 첫째, 두 재판부 모두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거죠. 둘째, 혐의 자체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즉, 벌어진 일 자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동의한 겁니다. 셋째, 그래서 두 재판부 모두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쟁점은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이미 내란이라는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죠. 핵심은 왜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사건을 일으킨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를 가지고 두 판사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두 재판부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판부의 해석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판사의 해석입니다. 이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서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관점이죠? 이들은 과연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기획이 있었을까?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정말 치밀한 쿠데타였다면 더 많은 증거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의 흔적도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병력 투입 규모도 실행 속도도 그리고 사건 이후에 이어진 조치들의 공백도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쿠데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준비가 너무 어설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판부가 그린 사건의 해석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위기 궁지에 몰린 상황, 극단적 결단 결과적으로 내란 성립. 이런 흐름으로 본 겁니다. 즉, 독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의 밀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계획된 쿠데타라고 보기엔 구조가 너무 정교하지 않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단일 수 있다. 라고 본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죠? 반면에 또 다른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봤습니다. 이 재판부는 목적이 분명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준비가 어설퍼 보였다고 해서 의도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인 거죠. 이 재판부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명확했으며 다수당인 국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했고 최종적으로는 구조적인 권력 장악을 노린 기획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본 거죠. 이 재판부가 그린 해석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도적 권력 재편 시도 계엄은 수단, 목적이 따로 있었다. 계엄은 우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본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설계였다는 겁니다. 준비가 좀 미숙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의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말 두 재판부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요? 이제 두 해석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 더욱 명확해질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준비가 허술하면 쿠데타가 아닌가요? 쿠데타는 완벽해야만 쿠데타인 걸까요? 세상에 완벽한 쿠데타가 몇이나 될까요? 둘째, 실패한 계획은 계획이 아닌가요? 의도는 있었지만 실행이 엉망이었다면 그 의도는 무죄가 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리 논쟁이 정말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따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뿌리는 바로 내란죄 법리에 있습니다. 내란죄는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성립하는 아주 특별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의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어떤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 내용이 오갔는지, 사건 전후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등을 총동원해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정황은 그저 정황일 뿐이다. 명확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고요. 정말 팽팽한 싸움이었겠죠? 두 재판부의 차이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제시된 정황, 증거들의 밀도를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사실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실에서 의도를 얼마나 강하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증거의 밀도 싸움이고 이는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 구도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법정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프레임이 갈리면서 정치권의 해석도 정말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봐라, 이건 그냥 즉흥적인 실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봐라, 계획적인 쿠데타임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유죄 판단을 두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유죄. 하지만 왜 했는가에서 두 재판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국가가 자신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3일 계엄은 위기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권력 장악 시도였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법과 정치 이슈들을 쉽고 균형 있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